예, 수요일은 수급킹 이가람 MBN골드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외국인의 투자 자금 이탈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환율도 그쵸. 안정화되고 있는 움직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급킹이시니까 오늘 좀 수급에 특별한 움직임이 있었나요? 뭐 오늘은 아무래도 좀 기관 쪽이나 뭐 외국인도 보게 되면은 예. 사실 기관 쪽 자금보다는 외국인 좀 매수에 좀 강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코스닥 쪽으로 좀 쏠렸던 모습이지 않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코스닥은 막판에 조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외국인 130원 정도 들어왔지만은 기관은 여전히 매도로 좀 일관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가 이제 2,400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스피에도 계속적인 비차익 프로그램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늘 외국인들 매수가 찍힌 것 같습니다. 근데 선물에서 원전은 원래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많이 매수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선물을 올려놔서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또 이제 현물에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은데 외국인들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전에 설명하신 대로 뭐 카카오뱅크나 이런 종목들에서의 매수가 굉장히 강하긴 했습니다. 근데 이 카카오뱅크와 같은 이런 뭐 성장주들이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올라오는 시점에서 봤을 때 지난번 이제 연준에서 이제 금리에 대한 속도를 조절하겠다라는 발언 이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게 뭐 카카오뱅크도 있고 그다음에 포스코홀딩스 이런 대형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형태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어제까지 이어질 것이냐인 건데 일단은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내려가져서 1,365원까지 빠집니다. 무려 이제 한 달 전까지만 보더라도 1,450원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쵸. 불구하고 이제는 1,360원까지 내려오다 보니까 그 이제 과연 이렇게 빠지는 게 맞는 것이냐라는 또 의문이 들고 있는 정도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 달러 인덱스도 크게 안 빠지고 있고 그다음에 달러 위안화를 보더라도 크게 안 빠지고 있는 상태인데 우리나라 달러 원만 유독 많이 빠지고 있는 상태에 있어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 외국계에서는 채권 시장에 대한 지금 정부 개입이 굉장히 세게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 증한 펀드는 가동이 안 됐지만은 채한 펀드, 채권 안정기금은 투입되고 있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 대한 안정세가 생겨서 달러 원이 약세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도 평가가 있고 그와 반대로 또 하나가 이제 외국계들이 원채만이 사고 있는 시장이 또 코스피 시장입니다. 무려 보니까 9월 29일부터 따졌을 때 연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한 20판 7거래, 어제 기준으로 27거래이고 오늘까지 봤을 때 28거래 동안에 26일을 들어온 게 외국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서 달러 원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수급도 금융투자와 외국인 위주로 들어와준 건 좀 긍정적인 건데 상업펀드와 연기금이 안 들어왔다는 건 조금 아쉬운 점이기는 합니다. 진짜 뭔가 찐 반등이라면은 연기금도 많이 들어와줘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는 진짜로 외국계 펀드 자금들 지금 중국 쪽 이탈된 자금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대만 쪽과 인도로 많이 가고 있는데 지금 인도 같은 경우는 신고가예요. 지금 글로벌 증시가 다 내려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인도는 50일의 신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중국이 코로나 봉쇄를 가면서 애플 밴더들, 애플 공장들도 계속적으로 지금 인도로 옮겨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도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보니까 중국 공장들이 다 인도로 가고 있어서 인도 쪽이 지금 또 정책 개혁이 있었는데 그 개혁도 잘 정착이 되고 있는 데다가 인도 쪽 많이 수급이 쏠려가다 보니까 인도가 많이 올라가지고 그 다음 또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게 코스피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대형주 쇼커버링 장세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준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수소 관련 종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친환경 종목들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은 수소는 오늘 4시 이후로 좀 정책 관련 발표가 있어서 그 모멘텀이 더 붙었기 때문에 신재생 올라갈 때 정말 오랜만에 수소 관련 종목들도 올라가는 특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을 짚어드렸고 오늘도 세 가지 빅 이슈 짚어보면서 대응 전략 세워봐야겠죠. 말씀해주신 친환경부터 저희가 첫 번째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최근에 부진했었던 친환경 에너지 기업들이 선방했습니다. 이 미국의 중간 선거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인데 사실 친환경은 민주당 승리 시 수혜주로 꼽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의 상승 이유가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중간 선거 결과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구글에 가시면은 미국 중간 선거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예상치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지금 아직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지금 앞서고 있는 걸로 나타나주고 있는데 이 접견 지역이 있어요. 굉장히 경합이 치열한 지역도 있는데 그 경합이 치열한 지역에서 민주당이 지금 이기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렇다 되면은
지금 예상치는 공화당이 앞서고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그 접견 지역에서 다 개표가 끝나게 되면 결국은 민주당이 이제 앞설 것이다라는 예상치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원은 예상하는 대로 이제 공화당이 완벽하게 이기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상원에서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이 앞설 것 같다. 라다 보니까 오늘 같은 날 이제 또 하나가 태양광 쪽에서 어저께 솔라엣지랑 이런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 어제 솔라엣지가 많이 올라가주는 결국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와주면서 태양광 종목들이 올라간 상태에서 지금 아침부터 상원에서의 결과가 민주당이 앞설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전망치가 나타나다 보니까 태양광 종목들뿐만 아니고 오늘 같은 날 이 아래에서 봤을 때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풍력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래서 뭐 CS 윈드나 오늘 같은 경우에 CS 윈드 이런 종목도 오늘 장중에 무려 8%나 올라가지고요. 그다음에 CS 베어링 이런 종목도 장중에 13%, 고가는 19%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있었고 태양광들도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만 태양광 원체 많이 올라가는 레벨에 있다 보니까 8%가 올라와도 별 티가 안 나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여기다가 더 보자면은 이제 뭐 원전 관련 종목들도 오늘 좀 많이 올라가졌습니다. 그래서 뭐 BHI나 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들도 반등이 나와줬고 그다음에 수소 같은 경우에는 또 재생에너지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소까지 같이 엮여줘서 뭐 오늘 동아화성이라는 종목들은 상한가를 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OS 연료전지에서는 SPOS에 뭐 범한 POS에 이런 POS에 달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졌고 근데 지금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약간 다른 모멘텀이 있는 게 오늘 4시 20분인 겁니다. 4시 20분에 서울에 있는 롯데호텔에서 수소경제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에 따라서 18시에는 신정부의 수소 정책에 대한 발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제가 오기 전에 총리실하고 산업부 장관 일정을 보니까 진짜로 4시 20분에 잡혀져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조금 있을 걸로 전망되다 보니까 오늘 또 사우디 관련해서도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수소 쪽이 모멘텀이 있지 않느냐라는 소식이 돌아서 오늘은 이제 신재생에너지가 돌면서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수소 관련 종목들이 좀 굉장히 세게 올라오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인 이슈를 타고 실적까지 견조한 태양광주들은 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양광 말고도 시청자분들이 리튬의 광풍이 뜨겁다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두 번째 이슈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리튬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지금 도자기 공장들이 리튬 생산으로 업종을 좀 전환을 하기도 하고 아르헨티나에 탄산리튬 생산 프로젝트에 22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게 추가적으로 발표돼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매경을 출연하시는 전문가께서도 본인이 리튬을 캐러 갈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핫한 사업인가 봐요, 지금. 리튬을 캘 수만 있다면은 네. 정말 대박이 날 수가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쵸. 또 리튬 가격 자체가 원체 많이 올라가지고 있고 지금 리튬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인 매장량 안에서 그러니까 제한적인 공간에서 지금 캐내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건데 이 수요 자체가 전기차뿐만 아니고 다른 쪽도 굉장히 많이 쓰여진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리튬에 대한 수요가 원체 많다 보니까 그걸 지금 공급이 못 따라가서 수요 때문에 굉장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리튬 관련 종목이 굉장히 뜨거울 정도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반대로 미국에서는 약간 좀 우려감도 나타나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격에 대한 상승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감이 좀 섞여져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금양이라는 종목이 오늘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2.8천원 거의 이제 2조 원 가까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과연 이 금양이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합당한가? 를 생각해 본다면 성일하이텍이 1조 6천원, 1조 4천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런데 비해서 금양이라는 종목이 과연 이 시가총액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좀 들고 있는 상태에 있고요. 그 외에도 뭐 WI나 이런 리튬 관련 종목들 결국 지금 뒤에 있는 이번에 최대 주주가 리튬 관련 종목 바뀐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가 주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뭐 실제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은 네. 뭐 WI라는 종목도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졌는데 이것도 이제 리튬 쪽으로 신사업이 좀 묶였습니다. 원래는 반도체 쪽이랑 옛날에 펭수가 했을 때 그 펭수의 굿즈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업체였거든요. 근데 그 기업이 갑자기 리튬 바뀌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고 있고 근데 최근에 아예 그냥 리튬 관련으로 해서 사명도 바뀐 종목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지금 미래나노텍 이런 종목도 많이 올라가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 건데 살짝 많이
너무 과열된 양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뭔가 관련된 종목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차라리 포스코딘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포스코딘스 같은 경우는 실제 리튬 관련해서 호주에도 지금 뭐 호선을 갖고 있고 네. 지금 뭐 칠레 쪽이나 다른 데 지금 광산 관련된 계약도 많이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미국 쪽 관련해서 공장도 새로 짓겠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을 정도로 지금 포스코딘스가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 4단계 공장을 북미에다가 신설하겠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이제 그와 별개로 아르헨티나의 염수 리튬이 있는데 거기도 2단계에다가도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리튬 사업에 이 광물 쪽에 진심인 기업이 포스코딘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딘스가 이번에 쇼커버 들어오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 주고 있는데 그럼 이 포스코딘스를 이제 따라가줄 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면 그 안에서 봤을 때 뭐 포스코 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조금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상승이 좀 덜 나오지 않았나라고 보여지거든요. 만약에 포스코 관련해서 한 번 더 리튬 쪽이나 광산 관련 쪽으로 이슈가 붙어진다면 포스코 엠텍도 한번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고 얘가 올라가게 되면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웨크로한텍도 같이 따라가주게 됩니다. 그래서 웨크로한텍도 포스코 관련 주기 때문에 그래서 웨크로한테 다른 거 뭐 금양도 너무 많이 올라가 있고 미래나노텍이나 다른 WI나 이런 종목들은 물론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단기적 접근하기 좀 부담스러운 위치에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정적으로 리튬 관련 더 본다면 포스코 관련 종목에서 포스코딘스나 아니면 뭐 웨크론한테 아니면 포스코 엠텍 이런 종목이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리튬 쪽은 너무 많이 올라서 손댈 수가 없지만 그래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종목으로 포스코 엠텍 그리고 웰크론 한텍 종목들까지 꼽아주셨습니다. 지금 리튬 말고도 이슈가 살아있는 섹터가 한 가지 더 있죠. 원전입니다. 저희가 마지막 이슈로 다뤄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수원과 폴란드가 다시 만나서 40조 원 원전 사업 본계약을 논의한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 원전 수주전도 뛰어든다라고 하는데 일정주로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사실 일정이 나올 만한 거는 일단 한 가지가 지나갔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저번 주 월요일에 폴란드와 이제 LOI를 체결하겠다라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로 체결하고 나서 다음날 갭상승 뜨고 나서 약간 밀려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으로 봤을 때는 일단 일정주 하나는 지나갔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일단 오늘 BHI 같은 경우는 공시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일단 오늘 뭐가 있었냐면 원전 수출 전략 추진단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건 지난번 폴란드와 했었던 협력 의향서 LOI 체결 이후에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 열렸던 거였는데 이건 산업부에 올라온 보도자료인 겁니다. 이 원문이거든요. 이걸 토대로 기자분들도 기사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그 원문을 보시면 더 좋기 때문에 이걸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여기에 참석한 기업들 보게 되면 한수원과 한전기술, 그다음에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 현대건설이 있고 주요 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폴란드 원전 협력 관련된 조치 계획이랑 원전 기자재 주요 프로젝트가 있고 그다음에 SMR 관련된 민간 원전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체코와 다른 나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코멘트가 있던 것 같은데 뭐 별다른 내용은 딱히 없었고 제가 약간 주목하고 있는 내용은 뭐가 있냐면 여기 연말에 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내년 1월 달에 이집트 엘다바 관련된 건데요. 내년 1월 달에 현장 건설소 발족을 목표로 해서 사업 수행 인력을 선발하는 한편 또 그다음 보게 되면 20개의 기자재는 연말까지 발주 사전 공고를 추진하겠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그 기자재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말에 이게 지금 사업 규모가 3조 원 규모다라고 하고 있고 참여 범위가 기자재 공급과 터빈 건물 시공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참여가 가능한 기업들은 연말에 잘하면 발주 관련 얘기가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로 갈수록 이제 원전에서 특히 이 한수원이나 두산 에너빌리티와 같은 여기에 좀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 같은 경우는 연말 앞두고서 한 번 더 이슈가 붙을 것 같거든요. 그 외에 뭐 체코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올해가 지나가야 될 거기 때문에 지금 폴란드와 이스트 관련해서는 연말에 조금 더 이슈가 나올 것 같으니까 뭐 그렇다면 뭐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기자재라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에 따라서 계약이 들어갈 수 있는 게 우진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예. 그 뭐 우진이나 아니면은 뭐 SMR에
연말을 본다면 BHI 뭐 이런 종목들로 구성해 보시면은 연말에 조금 이슈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세 가지 이슈 꼼꼼하게 파헤쳐봤고요. 종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니저님의 수익률은 꾸준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지난주에는 LIG 넥스원이 목표가 달성하고 수익을 챙겼고 오늘은 클래시스가 일주일 만에 거의 목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렇죠. 조금 더 지켜볼까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보통 제가 나오는 날이 보통 시장이 안 좋거나 아니면 어떤 FOMC라는 이벤트를 앞둔 날이거나 그쵸. 아니면 시장이 다 올라가 오늘 같은 날이거든요. 그러네요. 그렇죠. 약간 제가 다음 종목을 추천하기가 굉장히 좀 꺼려운 이런 시기에 말씀드렸던 게 클래시스였는데 이것도 이제 시장이 조금 불안해도 안정적일 수가 있겠다라고 설명했던 게 클래시스였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크게 조정 없이 바로 올라가줘서 오늘 이번 주에만 3거래 연속 올라가면서 굉장히 크게 올라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목표가인 17,000원 달성이 됐고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컨센 대비 지금 한 19.7% 상회하는 지금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원래 미용기기 쪽이 3분기가 비수기인데 불구하고 잘 나온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종목 갖고 계시다 하시는 분들은 1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놓고 보시고 다음에 나머지 물량들은 조금 더 끌고 가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래시스 수익 축하드리고요. 매니저님의 공략주 수익 랠리의 바톤을 이어받을 종목 오늘도 발굴해 오셨습니다. 클래시스를 이어서 바톤 터치할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무림 SP요. 제지주를 지금 봐야 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이게 사실 좀 굉장히 작은 종목이거든요. 예. 제가 원래 이렇게까지 좀 작은 종목들 잘 안 보는 편인데 종이 종목 갖고 온 이유가 네. 제가 일정주를 좀 잘 보는 편이잖아요. 예. 원전도 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소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 근데 지금 종이 같은 경우도 일정이 하나 잡혀지는 게 있습니다. 그 11월 24일 날 이제 11월 24일부터는 편의점과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못 봐요. 이제 그 편의점하고 카페에 가는데 플라스틱 빨대가 있다? 그럼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을 사용을 못할 정도로 이제 플라스틱 규제가 더 확대가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빨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종이로 써야 되는데 물론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이미 빨대를 종이로 바꿔놨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건 테이펙스라는 기업에서 납품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거 말고 이제 무림 SP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종이 아트지를 만들고 있는 건 다들 아실 거고 네. 이것도 빨대 관련인 건데 뭐냐면 그 종이 팩에 보게 되면 U자 형태로 되는 플라스틱 빨대가 붙어 있어요. 어떤 건지 아시죠? 네. 근데 거기가 이제 원래 플라스틱인데 그것도 종이로 바꿀 수 있게끔 그거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림 SP가 이제 그 한 기업이랑 같이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 종이 빨대 관련주로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장 자체가 원체 많이 올라가 있다 보니까 다른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서 일정 주가 11월 24일이니까 아직 조금 여유가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지금 원체만이 내려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데 아랫자리에서 많이 지금 위로 치고 있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런 상태인데 불구하고 주가가 안 빠지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듯한 모습이 또 나타나주고 있는 거 봤을 때 약간 일정이 11월 24일이니까 한 다음 주 정도에는 한 번씩 튀는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져서 조금 작은 종목이고 그다음에 유럽 쪽에도 인증받은 게 거의 유일하게 무림 SP가 개발한 종목 그 빨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림 SP가 이런 플라스틱 규제에 관련해서 이슈가 나오면서 아마 일정 앞두고 한 번 정도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무림 SP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원체 또 많이 내려와 있는 종목이고 크게 부담이 없기 때문에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려 본다면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2,750원. 현재가하고 비슷하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이전 고가 라인 때인 3,025원, 손절가는 요 라인대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손절가는 2,5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림 SP도 수익 기대가 됩니다. 목표가 3,025원까지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 첫 번째 코너 진행해 봤고요. 두 번째는 고엔스탑으로 한 분 더 모셔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